자, 안녕하십니까? 응용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제 잘 풀고 있습니까?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삼각형을 총을 꽝 쏘았을 때 맞추는지 맞출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문제,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그래픽스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될 벽돌 깨기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구 게임을 만들 때 움직이는 공과 공에 충돌하는 충돌하고 난 다음에 충돌하는 걸 찾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공들이 충돌로 인해서 방향이 바뀔 텐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업에 관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딥러닝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그렇게까지 진도가 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수업을 바꿀까 싶습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을 이대로 하기로 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있죠. 우리 수요일 날 응용 수학이 있나 아마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게 몇 시부터 있나 2시부터 2시 타임이 있고 3시 타임이 있죠. 그래서 A반, B반 모두 다 2시에 와서 수업을 2시간 듣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제가 SNS에서도 한 번 더 어나운스 하겠지만 일단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줘서 수요일 수업은 2시에 모든 학생들이 2시에 415호로 와서 수업을 함께 듣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공부해야 될 양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나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쭉 해오면서 교재 없이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첫 수업 시간에 이 교재라고 해서 제가 PDF 파일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공과 공의 충돌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할까요?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받았던 PDF 파일은 응용수학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 게임 개발을 위한 수학, 물리 그래픽스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주로 수학이고요. 요즘에 이제 물체 충돌하는 것 할 때 정도의 물리식이 약간 들어가고 오늘 공부할 건 물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픽스 이론에 관한 것은 이제 물론 그래픽스 이론에 관한 것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수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요 그림은 뭐 물속에서 이제 물의 빛이 어떻게 반짝이고 하는가 그래픽스의 결과물인데 일단 이런 그림이 있어서 한번 띄워봤고요. 근데 목차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했는가? 우리가 이번 학기 첫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한 3가지 했었죠. 질문을 3가지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수학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제 한번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방정식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부동식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체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함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양함수, 음함수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우리가 미분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미분을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의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미분을 사용해서 전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수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시험 쳤나? 테일러 시리즈 할 때 테일러 시리즈 자체가 급수죠. 무한 급수인데 급수를 하기 전에 언급을 했던 게 수열이었고 그 다음 수열 다음에 급수를 공부했었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찾는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급수 문제를 통해서 테일러 시리즈를 이야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만 적분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적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3학년들은 이제 간단하게 적분을 리뷰해서 아마 보았을 것 제가 수업을 했고요. 일단 이 우리 수업에서는 적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신호처리 그 분야에서 아마 적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적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배웠던 벡터의 정의 그 다음 1학기 때 선행 대수에서 벡터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죠. 벡터에 관해서 여러 연산들이 있는데 내적, 외적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문제 또한 삼각형이 어떤 점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내적, 외적,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체크할 때 그 연산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행렬에 관해서는 1학기 때도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 끝나고 목요일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오프라인 수업 때, 대면 수업 때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변환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고유치 문제를 다뤄보고 제가 강의 자료에 원서에 해당되는 어떤 책을 제가 아주 참 좋다고 생각되는 책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 거기에는 PCA problem, PCA 그리고 SBD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뤘거든요. 영상 처리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야 중 하나가 PCA이고 그다음 SBD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올라가서 영상 처리해서 아마 영상 처리나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영상 처리하고 오케이. 미안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영어 원서를 여러분들에게 올려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한글 책보다는 원서를 볼 일이 더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개발되면 외국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원서를 먼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한글로 번역이 되지 않고 빠르게 이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원서를 보아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런 원서를 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면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물론 수업 시간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쭉 번역을 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전공 원서를 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면 영어 자체가 낯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설책 같은 내용이 아니고 전공책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2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잘 할 거라 보고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어려운 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고유치를 비롯해서 PCA problem 그리고 SVD problem을 다뤄보겠다. 자, 지난번에 이제 기하학적인 변환에 관해서 직선과 선분을 설명하는 것, 그다음 볼록 집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베르센트릭 코디네이트 좌표계를 사용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좌표계랑 프레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1학기 때 여기에 관해서 아마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방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픽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뭐 했었죠? 삼각형과 직선과의 교차. 여러분들이 어렵게 알고리즘 짜고 있을 텐데 이 교재를 보았다면 이 내용을 참고로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이 책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관법이라는 것도 우리 수업했었죠. 보관법이라고 했던 것을 여기 이제 내용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안 했는데 교재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었죠? 리스트 스퀘어, 최소 자성법. 그것은 올해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선배들이 그걸 공부하지 않았고요. 올해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소 자성법과 PCAU랑 그다음 SVD를 새롭게 넣고 그리고 딥러닝에 관한 내용을 이제 새롭게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새롭게 추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이제 한번 코드를 한번 보고 할까요? 자,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사각형 안에 100개의 공을 자동 랜덤하게 움직이게 해서 공과 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오픈GL을 공부하게 되면 컴퓨터 그래픽 수업 시간에 오픈GL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을 자동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짤 수 있을 텐데요. 실행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공의 크기도 다르고 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물체니까 공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100개의 공이 있고 공의 크기도 다르고 공의 무게도 다르고 그리고 공의 방향도 랜덤하게 주고 있을 때 100개랑 100개의 공이 즉 100개의 공이 상호간에 주어진 타임마다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충돌이 일어났다면 들어왔던 방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충돌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찾아서 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알고리즘을 짜라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문제인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공유를 보게 되면 일단 이거를 끄고요. 새로운 공유를 하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서 이제 지금 100개의 공이 있으니까 일단 2개의 공만 한번 움직여 볼까? 2개의 공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2개의 공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 공과 아주 빨간 공이 서로 좌우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이제 공들이 있는 2개가 있는데 어떤 놈은 무게가 어느 게 더 센가? 더 무겁지? 일단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저렇게 서로 튕기다가 방향이 조금 비틀어지면 어떻게 새롭게 움직일 겁니다. 아직은 그대로인가? 자, 이런 것을 이제 2개씩 서로 충돌하는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알고리즘 돌리고 만약에 100개면 100개 곱하기 100개니까 10,000번의 충돌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움직이는 공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이제 공들은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공을 어떻게 모델링, 공의 움직임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그 다음 움직이는 공들끼리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코드를 한번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공유 할까요? 아이패드로 가볼게요. 새로운 공유. 오늘도 뭐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책을 보면서 할까요? 책을 자, 잠시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펴볼까요? 이거 미러링 하는 동안에 오늘 네트워크가 안 좋나? 왜 또 문제가 발생하죠? 됐구나. 됐네. 자, 보입니까? 보이는 걸로 알고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면 되느냐면 교재의 144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가 볼게요. 움직이는 두 개의 공이 향후 충돌할지 안 할지 먼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144페이지가 아니겠다. 좀 더 미리 가봐야 되겠네요. 어디로 봐야 되냐면 142페이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처럼 직선 운동을 하는 색깔을 빨갛게 해볼까? 직선 운동을 하는 두 개의 공들이 충돌 시점과 충돌 지점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충돌, 이 공과 공이 공익하다가 충돌하고 나오면 방향이 새롭게 바뀌겠죠. 그래서 충돌 반응한 이후에 새로운 벡터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한다.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타임이 어떻게 예를 들면 타임이 t가 0일 때 첫 번째 공의 위치를 p1이라고 그러고 타임이 1일 때 그 공이 움직여서 p2라는 위치에 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의 크기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원이라 그럴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 of T라 놓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라 그럴까? 다른 원의 중심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Q of T라고 놓겠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직선을 이야기할 때 L1과 L2를 나타낼 때 하나는 P of T, 변수 T에 관한 변수가 썼고 하나는 S에 관한 변수가 썼죠. T하고 S는 같은 맥의 변수가 아니라 다른 맥의 변수였어요. 왜냐하면 직선 L2 직선의 움직이나 L1 직선의 움직일 때 서로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제 생성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동의 변수가 서로 달랐지만 시간이 주어지고 움직이는 공을 딱딱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동일한 어떤 타임에 관한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의 중심을 나타내는 식 또한 P of T,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 중심을 나타내는 식도 Q of T, T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t가 0일 때 두 번째 점의 위치가 q1이고 t가 1일 때 두 번째 공의 위치를 q of t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두 공이 충돌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한다면 언제 충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충돌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런 점이 인터섹션 포인트, 요 I 충돌하는 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일단 해야 될 일이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랑 두 번째 구의 중심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스타트 포인트가 P of 1이고 그 다음에 벡터가 뭐냐면은 P1에서 P2로 가는 벡터니까 P2에서 P1을 뺀 식이 움직이는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요놈의 사선 레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것 또한 두 번째 또 사선이고 이놈도 레이가 되겠다. 즉 t 값이 지남에 따라서 p of t가 첫 번째 점에 첫 번째 공의 중심의 좌표. 그다음 이것은 뭐냐면 q of t는 두 번째 공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뒤로 갔나?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잠시 여러분들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잘 찾아왔네요. 그래서 누가 되었냐면 첫 번째 공에 뭘 알아야 되느냐면 반지름을 R1, 두 번째 공의 반지름을 R2라고 주어줘야 되겠죠. R1과 R2라고 하는 각 공돌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두 공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이해되느냐면 첫 번째 공의 중심과 두 번째 공의 중심 사이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랑 같아야 되겠다?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볼의 반지름 R1과 R2의 합이랑 동일해야만이 뭐가 되겠다? 이렇게 딱 접하겠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뭐가 되느냐면 두 중심 사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의 합이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조건이 되겠다. 충돌을 나타내는 컨디션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뭘 찾는 거다? 요 t가 무엇인지 찾는 게 되겠다. 이때 이 t가 의미하는 것은 충돌하는 뭘까요? 충돌 시점, 충돌한 타임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것 또한 거리 계산이기 때문에 가리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PT에서 Q of T를 뺀 것의 전체의 제곱은 자, P of T가 뭐라고 그랬죠? 이 식에 있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P of T는 뭐냐면은 P2에서 P1을 뺀 거. V of PQ는 뭐냐면은 Q2에서 Q1을 뺀 거.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공의 속도, 두 번째 공의 속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속도니까 이것도 상수가 되고 이것도 상수 벡터가 되겠죠? 상수 벡터가 되겠다. 생각하실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점들 사이를
사이를 A라고 그러고 이 벡터들 사이에 상대 벡터를 B라고 넣어 볼게요. 요 놈도 상수고 요 놈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치환해서 놓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언급해야 될 게 뭐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놈은 그 벡터 이거 뭐 이걸 A라 알파라 그럴까? 알파 벡터라 자기 자신의 벡터를 내지한 거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다 보면 뭐가 되겠다? A 플러스 TB를 내적을 하면 A랑 내적 그 다음에 A랑 B랑 내적한 것이 두 개가 있고 T가 상수 앞으로 변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내적 B에다가 T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반지름의 합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조건이 충돌 조건이었죠. 충돌하는 조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상수들인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색깔은 파란색.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놈은 요놈이 상수. 그다음에 요놈도 상수. 상수라 말하는 그냥 숫자, 뭐 정해진 숫자라는 거고, 요것도 상수, 요것도 상수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변수가 뭐가 있을까? t가 있죠. 따라서 t에 관해서 몇 차 방정식이다? t의 2차 방정식이 되겠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뭘 사용하면 되죠?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근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겠냐면은 두 개의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사용하면 근이 몇 개 나오죠? 두 개 나오죠. 자, 두 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놈인지 왜 두 개가 나올까? 봅시다. 공이 여기 하나 있고 요놈이 쭉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할까? 여기는 공이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있다. 그럼 어디 있은가를 만나는데 자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볼게요. 얘는 쭉 가고 빨간색을 쭉 앞으로 가고 쭉 가는데 자 공이 들어갈 때 초록색 할까? 여기에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빨갛게 파란색 해야 되나? 여기에서 하나 있고 자 요점이 충돌하고 그 다음 다시 언제 발생하느냐면 공이 나가면서 빨간 공이 나가면서 여기서 또 충돌이 하나 일어나요. 자 이때 충돌 보이나? 색깔을 이때 충돌하고 이때 충돌 일어나는데 이때 충돌을 T1이라고 그러고 이때 충돌을 T2라고 그럴까? 이 T1, T2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한 번 충돌하면 앞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나면 뒤에는 발생할 수는 없지만 수식에 의하면 두 군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T1일까 T2가일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자 T1과 T2의 값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어느 게 더 클까요? 공이 쭉 가다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뒤에 만나겠지. 그래서 T1이 더 작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 A 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 이게 t1이 되고 t2가 뭐가 되죠? 뒤에 있는 값이니까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뭐다? 앞에 있는 t 값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t 값을 계산을 해보고요. 뭐라?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게 지금 저장을 안 해놓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럴 때 잠시 쉬어가지 뭐. 자, 그래서 여기 있구나. 그렇게 되고, 그래서 충돌하는 집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분에서 충돌하는 타임이겠다. 자, 여기 뭐다? 충돌.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났나? 오늘따라 왜 이럴까? 어지러워 미안합니다 이거. 교재에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다 보이시지 뭐. 뭐라? 잠깐만요. 도수에서 열게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찾아놓았던 T-star라고 하는 거 있죠? T-star를 값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원래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에다가 T 자리에 T-star, 그 다음 두 번째 구의 중심의 식을 나타내는 Q of T식에다가 T 자리에 T-star를 집어넣어서 나온 점이 여기 있는 첫 번째 공의 중심점, 두 번째 공의 중심점이 되어 있고 이 두 공이 어떤 관계에 있다? 보이는 것처럼 접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충돌하는 시점을 찾았고 충돌 지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면 요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요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점 사이에 즉 요점을 A점이라고 그러고 요점을 B점이라고 그러고 A 대 B를 R1과 R2로 내분하는 지점이 찾고자 하는 인터섹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 공식을 알고 있지 않나? 어떤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R1과 R2로 R1 대 R2로 내분한 지점은 R1 플러스 R2분의 뒤에 있는 R2의 값에다가 앞에 있는 점 A R1 플러스 R2분의 R1 값 곱하기 B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교차점의 i를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두 점 공이 충돌한다면 충돌하는 지점, 충돌한 시점, 언제 충돌하는지, 그 다음 충돌했을 때 만나는 점인 i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이거 어떻게 넘기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충돌하는 반응이에요. 언제 충돌하고 난 다음에 공이 어떻게 갈 것인가? 잘 한번 봅시다. 여기에 움직이는 두 개의 공이 향후 충돌할지 충돌하지 않을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먼저 두 중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벡터와 두 공이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 속도, 상대 속도를 정의하자.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PB에서 PA를 빼겠다는 겁니다. PB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공의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 놈은 첫 번째 공의 중심의 좌표를 뺀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A에서
PA에서 시작해서 PB로 가는 벡터가 뭐가 되겠다? 요 벡터가 N 벡터가 되겠네요. 일단 여기에서 크기가 1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PA에서 PB로 가는 벡터를 N 벡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VAB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VB, 즉 VA에서 첫 번째 공의 방향 벡터 VA에서 두 번째 공의 방향 벡터 VB를 빼는 것을 VAB라고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자, VA가 이렇게 돼 있고 VB가 이렇게 요놈을 평이동하게 되면 VB가 이렇게 되겠죠. 자, VA에서 VB를 빼니까 B 벡터 끝 종점에서 VA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가 되겠다? VAB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니까 요놈을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VAB 벡터랑 M 벡터랑 무엇을 할 거냐면 내적을 취해보자. 내적을 취해서 자 이런 경우는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을 취하면 양수가 나올 거고요. 자 이런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빨갛게 한번 해볼까? PA에서 PB로 가는 벡터를 N 벡터 그 다음에 VB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VB에서 여기 VB에서 VA 향하는 벡터, 요 벡터 되죠. 따라서 이 벡터랑 이 벡터가 내적을 취하게 되면 엄수가 되는 거죠. 두 벡터의 내적, N 벡터랑 VAB 내적을 취하면 엄수가 되고 N 벡터랑 VAB 벡터를 내적을 취하면 양수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에 첫 번째 공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왼쪽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공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충돌하는 가능성이 yes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만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딱 보면 눈이 있어서 저 상태로 만나겠구나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눈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어떻게 수식을 던져주지 않으면 자기네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수식을 던져줄 거냐? N 벡터랑 VAB 벡터를 내적을 취해서 양수가 나왔다라고 계산이 된다면 그때서야 이 두 개의 공은 조만간에 만나겠구나. 그 다음에 내적을 취해서 음수가 나왔다. 이 두 공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충돌 체크를 즉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리 계산하는 식을 할 필요가 없겠네. 충돌하지 않은 놈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놈에 대해서 충돌 체크 거리를 계속 공의 중심과 공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같은지 다른지 비교한다는 것은 무모하죠. 비효율적이잖아요.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하나 더 추가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비효율적인 계산을 배제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한해서 첫 번째 경우에 한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면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공과 공의 충돌 거리, 거리의 합이 반지름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같은지 그 식을 사용해서 t 값 둘 중 하나가 작은 값이 충돌하는 시점이 되고 그 충돌을 했을 때 공의 중심과 다른 공의 중심 사이에 내분하는 점 R1 대 R2로 내분하는 지점을 뭐가 되겠다? 충돌 지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을 적용하겠다. 자, 이렇게 충돌한 지점을 찾았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PA에서 PB로 가는 요놈의 벡터가 N 벡터였는데 N 벡터의 크기를 단위 벡터로 1인 단위 벡터로 라지 N 벡터로 생각을 해보자. 단위 벡터의 정의가 뭐죠?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로 한다. 어디에서? PA에서 PB로 가는 이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N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충돌하게 되면 봐봐요. 물체가 쭉 충돌하게 되면
요 벡터 움직이는 벡터 일단 봅시다. 충돌하면 들어갔다 그러면 나와야 되겠지. 즉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충돌하고 나면 나와야 된다는 말은 두 공이 충돌할 때 상대 속도가 플러스라 그러면 충돌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은 충돌 이후의 상대 속도가 되고 요 놈은 뭐냐면 충돌 이전의 상대 속도가 n 벡터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가지더라. 내적한 값이 반대 방향을 갖더라. 상대 속도 이렇게 더 가까워지다 보면 충돌하고 나면 더 멀어지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수식을 사용해서 충돌하고 난 이후에 방향이 바뀐다, 상대 속도가 바뀐다 라는 것을 물리식을 이용해서 이제 적용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 숫자가 하나 있죠. 반발기에서 에필론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에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탁구공 같은 경우 볼까요? 탁구공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 통통 튀고, 그 다음에 차락을 딱 떨어뜨리면 튀어오를까요? 오르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돌하는 물체들 사이에 반발 계수, 튕겨 나가는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적용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발 개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상대 속도가 바뀐다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부호들이 있고 반발 개수를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물리식을 하나 더 갖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물리식을 쓸 거냐면 이거는 아까 끝나? 오케이. 그래서 반발 개수가 1인 물체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물리 시간에 배웠나요? 반발 개수가 1인 물체를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고 반발 개수가 0이면 튕겨서 서로 그냥 딱 흡수해 버리는 거니까 차락과 같은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찰싹 달라붙는 거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공과 공이 즉 당구공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탄성으로 처리해 줘야 될까? 비탄성으로 처리해 줘야 될까? 그것은 좀 찾아보면 되겠지. 거의 탄성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전체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겠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랩에서 질량과의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 군데에서 막 인트랩이 들어오네. 알아서 찾아주네요. 어쨌든 자, 첫 번째 공의 질량과 속도, 두 번째 공의 질량과 속도의 합은 충돌하고 난 이후에 충돌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물체의 질량이 바뀔까? 안 바뀌니까 MA 그대로 쓰고 속도는 바뀌겠죠. 속도는 바뀌니까 VA 프라임이라 쓰고 두 번째 공 또한 질량은 안 바뀌고 뭐가 바뀐다? 속도가 바뀌니까 VB 프라임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하고 난 이후에 운동량, 첫 번째 공의 운동량, 두 번째 공의 운동량의 전체 합과 그 다음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동일하다, 보존되어야 된다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봤던 그 수식, 즉 반발 개수를 통해서 상대 속도가 반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 운동량이 전체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식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렇게 식을 나눠 가지고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생각해낼 수 있냐면은 A 물체에 충돌하고 난 이후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기 이전의 속도에다가 무엇을 더해줄까? 질량분의 알파 곱하기 n 벡터.
n 벡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충돌했을 때 PA라는 점에서 PA, PB라는 두 번째 공의 중심을 향하는 벡터의 단위 벡터를 라지 n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n 벡터 방향에 대해서 내적한 것. 내적한 것이 아니라 이 벡터에 대해서 상수의 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알파가 무엇인지는 알파는 뭐냐면 그냥 계산 알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의 계산식에서 나오겠다라는 거.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계산됩니다? 일단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첫 번째 공의 질량이 주어지고 두 번째 공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뭐가 되겠다? 물론 엡실론이라고 하는 놈도 주어져야 되겠죠? 반발 계수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의 질량, 두 번째 공의 질량, 그 다음에 두 공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재질을 나타내는 반발 계수 값을 보통 1로 넣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은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 계산될 거고 이때 계산된 알파를 어디다 집어넣겠다? 이 식에 집어넣으면 원래 속도에다가 요만큼 바뀌어진 속도가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요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서 원래 속도를 크게 x 값 또한 크게 할 수도 있고 x 값 또한 작게 할 수도 있고 y 값 또한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이제 속도라 그러면 방향이라 그러면 x 방향과 y 방향을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VB 프라임이라는 놈은 원래 VB 벡터 방향이다 마이너스예요. 이제는 마이너스 알파 MB분의 알파 곱하기 N 벡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내직이 아니라는 걸 곱하기라는 것. 왜냐하면 요놈이 벡터고 벡터의 요놈은 상수배. 벡터의 상수배 해서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알파를 계산한 다음에 원리식을 쭉 여기 놓으면 알파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VA 벡터, VB 프라임 벡터, VA 프라임 벡터를 구하게 되고 자, 공이 충돌하다가 공이 이렇게 가다가 충돌하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갈 때는 VA 벡터, VB 벡터였고 충돌하고 나면 요놈이 VA 프라임 벡터 요놈이 뭐가 되려면 VB 프라임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벡터를 구하게 된 것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공이 가다가 새로운 방향으로 딱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다는 거죠. 자, 대충 감을 잡으셨나요?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 여기 관계되는 수식을 이렇게 주고 알파 계산한 수식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관한 알파를 주고 알파만 주면 되겠네. 알파 주고 이 식 주고 그 다음 앞에 어떤 식이 있었나 반발 계수가 있는 수식 주어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주어지냐면 봅시다. 처음에 PA라는 위치 x1, y1 그 다음에 t가 0일 때 t가 1일 때 P1이지 P1이고 P2라는 지점을 x, y2 주어지고 동일하게 Q에 x3, y3 주어지고 Q1이었고 Q2였고 x4, y4 4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의 질량 MA 값 얼마 두 번째 공의 MB 값 얼마 주어지고 그 다음 또 뭐가 주어졌을까? 엡실론 값이 얼마, 뭐 1이든 얼마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VA의 이제 벡터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VB의 벡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충돌 여부를, 충돌 시점을 찾아라. 그 다음 충돌 지점을 찾아라.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벡터, 즉 VA 프라임을 찾고 VB 프라임을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직선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직선이 아니라 이것은 직선 운동식이죠. 직선 운동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체크를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2차 방정식 푼 다음에 뭘 계산해야 되겠다? 충돌 지점을 찾아야 되고, 그게 더 줘야 되겠다. 반지름을 줘야 되네. 첫 번째 공의 반지름, 두 번째 공의 반지름. 그죠? 반지름까지 다 줘야 되겠네. 그렇게 했을 때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친구끼리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현재 공이 여기 있다. 나 1초 후에는 공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 될까?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X축 한번 해볼까? X축 있고 Y축 있고 이건 지워버리고 공이 하나 여기 있다. 이렇게 움직인다 칠까? 그럼 첫 번째 공이 여기 있고 두 번째 공이 여기 간다 치고 계속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을 초록색 공이랄까? 다른 공은 여기 있고 이렇게 한번 보내볼까? 안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너무 속도로 빨리 보내면 여기 슝 지나가고 얘가 나중에 지나가면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제 생각해서 충돌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튕겨 나갈 것인가를 벡터를 찾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쳐봐서 알겠죠? 뭐 문제 나간다고 하는 곳에서 나갈 거니까 이제 테스트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다시 잠시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움직이는 공돌의 반지름, 그 다음에 중심 x, y 값, 그 다음에 속도 VA, 첫 번째 공의 속도,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컬러를 내가 이제 다양한 컬러를 주어진 거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환경을 주어졌을 때 100개의 공을 이제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충돌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컬리전 디텍션 자 봅시다. 일단 사각형 안에 놓여 있으니까 4개의 면의 벽과도 공이 움직이는지를 다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개의 공이라 그러면 100개랑 100개끼리 100개의 공끼리 비교한다는 것은 100 곱하기 경우의 수가 100 곱하기 100 만번의 계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충돌 체크를 이렇게 하도록 볼과 볼의 충돌 체크는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를 구하고 거리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그것이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디스턴스가 같거나 적은지 물어보고 같다면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저기에서 거리가 같거나 적은지 물어봤네. 같은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잠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로운 공략 가볼게요. 자, 왜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품은 distance 두 공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istance라 한다면
distance가 같은지 반지름 RA랑 RB의 합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 2번처럼 distance RA 플러스 RB보다 같거나 적을지를 물어보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지 같거나 적은지.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 거리는 반지름 A랑 반지름 B 합이랑 같아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 타임이 아니에요. 쭉 우리가 실제 생활처럼 쭉 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디스크릿 그 컴퓨터 상에서 움직인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디스크릿 상에서 즉 디지털 상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이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공이 이렇게 쭉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띄엄 체크하겠다. 다시 말하면 t가 0, t가 0.1, t가 0.2 만약에 주어진 타임이 인터벌이 0.1씩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띄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충돌해야 될 시점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충돌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0.3이 왔을 때 체크해 보니까 이미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날로그 타입이 아닌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될 때는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같거나 작다 즉 부동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퀄해서 등호로 해서 식을 하다 보면은 충돌이 이런 경우 지금 이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뭐죠? 두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 같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안 되면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다룰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동호를 가능하면 쓰지 말라. 그 동호를 쓰는 것이 기하학적인 문제를 풀 때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내용은 뭔가 정리해 볼까요? 2차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공이 있다. 땅 움직이는 공이 있는데 충돌했다. 그러면 언제 충돌하는가? 그다음 만나는 점이 어디인가? 충돌하고 난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갈 것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에 관계되는 기하학적인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다뤄봤고, 그 다음 시간부터, 즉 수요일부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요일 날 올 때는 2시에 다 와서 모든 학생이 2시부터 수업 듣는데, 그때부터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 1학기 때 배웠던 행렬에서 변환에 관계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행렬 관계되는 것 중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하는 문제를 기초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PCA problem, 그 다음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바로 들어갈지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교재에 참고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바이.